지강호가 집을 나간 바로 그 순간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 했는데요. 박영란은 며칠 전부터 이지환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만 생각했던 이지환이었는데 그의 따뜻한 배려와 묵묵한 책임감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더라고요. 특히 지난주 자신이 화실에서 작업에 몰두하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을 때 이지환이 조용히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준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박영라의 이런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어요. 오히려 고성희는 박영라가 더 좋은 집안의 남자와 만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고성희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렵게 이룬 신분 상승을 딸인 박영라가 더욱 공고히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박영라의 마음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환 역시 박영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3년 사귄 여자친구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고용주의 딸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지환은 매일 박영라를 운전해주고 보호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려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박영라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괜찮으시냐고 물었을 때 박영라는 이지환 씨, 저한테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환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지만 그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지은호는 정순이와 함께 지강호가 나간 빈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강호의 말이 아무리 상처가 되더라도 그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꽉 잡고 은호야, 엄마가 미안해. 강호가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라고 말했어요. 지은호는 괜찮아요, 엄마. 강호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에 이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은호 씨 괜찮으신가요? 강호 씨 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백을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이지혁은 자신을 신경 써주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사실 지은호의 상황을 듣고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었습니다. 비혼주의를 고수하며 지은호의 고백을 거절했지만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이지혁은 자신의 이런 감정이 단순한 동정심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이런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오랜 친구인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박성재 자신도 지은호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혁아, 요즘 은호 씨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이지혁은 그냥 친구로서 걱정되는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상철은 정년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들의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지혁이 요즘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이상철은 김다정에게 지혁이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휴대폰을 자주 보고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김다정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혹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조옥래와 김장수는 이런 젊은이들의 복잡한 감정을 지켜보며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옥래는 김장수에게 장수야, 우리 때는 참 단순했잖아.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까? 라고 말했어요. 김장수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야.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수빈은 오빠 이지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궁금해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고 옷을 입고 향수도 뿌리고 다니는 이지환을 보며 오빠,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지환은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라고 부정했지만 이수빈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석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는데 다행히 큰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라고 진단했어요. 박성재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크게 당황했습니다. 회사 일도 신경 써야 하고 아버지 병문안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성재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침대 곁에서 밤새 간병을 하며
자신의 안정된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박영란은 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지환이 자신을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며 박영란은 자신의 마음이 확고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지환 씨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박영란가 말했을 때 이지환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한편 지강호는 집을 나간 후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지강호는 친구들에게 내가 입양아를 누나라고 부르며 살았다냐. 완전 바보 같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지강호의 말에 놀라며 그런데 네가 왜 화를 내? 내 부모님이 좋은 일 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지강호는 좋은 일이라고? 나는 그동안 내 것을 빼앗긴 기분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지은호는 지강호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늦게까지 지강호의 연락을 기다리던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 선배 죄송한데 혹시 강호를 찾는 걸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지은호가 부탁했어요. 이지혁은 망설임 없이 물론이에요. 지금 나갈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는 함께 지강호를 찾아 나섰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찾던 중 한 술집에서 만취한 지강호를 발견했습니다. 지강호는 이지혁을 보자 야 너도 우리 누나. 아니 지은호 좋아하지? 라고 말했어요. 이지혁은 당황하며 강호야 일단 집에 가자라고 말했지만 지강호는 솔직하게 말해봐. 너도 지은호한테 마음 있잖아 라고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강호의 말이 맞다면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인 이지혁도 지은호를 좋아하게 된 것일까요? 박성재는 강호야 지금은 집에 가는 게 중요해. 은호 씨와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는지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지강호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이지혁은 지은호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호가 많이 취해서 말이 좀 거칠었어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라고 이지혁이 말했을 때 지은호는 고마워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필요 없었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지강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정말로 은호를 좋아하는 걸까? 이지혁은 자신의 비혼주의와 지은호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어요. 다음날 박진석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퇴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적절한 휴식이 필요해요 라고 당부했어요. 박성재는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회사 일의 일부를 자신이 더 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건강 문제로 불안해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박성재가 회사에서 더 큰 권한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계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박영라와 이지환의 미묘한 관계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라에게 영라야, 요즘 이지환 씨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해라고 조언했어요. 박영라는 어머니의 말에 엄마 이지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성희는 그래도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라고 걱정을 표했어요. 하지만 박영라의 마음은 이미 이지환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오빠 이지환이 박영라를 좋아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지혁에게 큰오빠 지환 오빠가 박영라 씨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그게 사실이라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라고 대답했어요. 이수빈은 왜? 박영라 씨 예쁘고 착한데 뭐가 문제야?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강호가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박성재의 회사에서 말이에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강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던 것인데 지강호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지강호가 과연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정순이도 강호가 정말 일을 잘할까? 라며 불안해했어요. 박성재는 지강호를 고용하면서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은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강호를 통해 지은호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박성재는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박영라가 이지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기회가 왔어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박영라는 이지환에게 이지환 씨, 저한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환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고성희가 갑자기 화실로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라와 이지환이 단둘이 있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영라야, 무슨 일이야? 이지환 씨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 라고 고성희가 물었을 때 박영라는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박영라에게 영라야, 솔직히 말해봐. 이지환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박영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 저는 이지환 씨가 정말 좋아요.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라의 고백을 듣고 크게 당황했어요. 영라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현실을 생각해봐. 이지환 씨는 우리 집 직원이고 너는 이 집 딸이야. 이런 관계는 절대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영라는 엄마, 그런 게 중요한가요? 저는 이지환 씨의 진실한 마음이 좋아요라고 반박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지환은 자신의 처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박영라를 좋아해도 현실적으로 이 사랑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이지환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강호가 집을 나간 바로 그 순간 박영라는 이지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 했는데요. 박영라는 며칠 전부터 이지환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만 생각했던 이지환이었는데 그의 따뜻한 배려와 묵묵한 책임감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더라고요. 특히 지난주 자신이 화실에서 작업에 몰두하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을 때 이지환이 조용히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준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었습니다. 그때 이지환은 너무 늦으시니까 몸조리 잘하세요 라고 말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박영라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거죠. 하지만 고성희는 박영라의 이런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어요. 오히려 고성희는 박영라가 더 좋은 집안의 남자와 만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고성희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렵게 이룬 신분 상승을 딸인 박영라가 더욱 공고히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고성희는 종종 박영라에게 영라야, 너는 예쁘고 재능도 있으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조건 좋은 남자들 많잖아 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영라의 마음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지환 역시 박영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고용주의 딸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지환은 매일 박영라를 운전해주고 보호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려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라가 웃을 때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리며 진지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이지환의 마음은 자꾸만 흔들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박영라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괜찮으시냐고 물었을 때 박영라는 이지환 씨, 저한테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 필요해요. 저를 박영라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 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환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지만 그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영라는 그런 이지환을 바라보며 이지환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지만 이지환은 저는 그냥 맡은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정순이와 함께 지강호가 나간 빈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강호의 말이 아무리 상처가 되더라도 그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꽉 잡고 은호야, 엄마가 미안해. 강호가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그 애가 원래 성격이 급하긴 하지만 마음은 나쁘지 않거들라고 말했어요. 지은호는 괜찮아요, 엄마. 강호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충격받을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호가 입양된 사실을 지강호가 알게 된 것도 문제지만 지은호가 이 모든 상황을 너무 의연하게 받아들이려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러웠거든요. 은호야, 너는 정말 우리 딸이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라고 정순이가 말했을 때 지은호는 정순이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에 이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호 씨 괜찮으신가요? 강호 씨 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백을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이지혁은 자신을 신경 써주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고마워요. 지혁 선배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힘이 돼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이지혁은 사실 지은호의 상황을 듣고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었습니다. 비혼주의를 고수하며 지은호의 고백을 거절했지만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이지혁은 자신의 이런 감정이 단순한 동정심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은호를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그냥 후배니까 걱정되는 거겠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지은호의 답장을 받고 나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이런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박성재 자신도 지은호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지혁아, 요즘 은호 씨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마음이 바뀐 거야? 라고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이지혁은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로서 걱정되는 거야. 너도 알잖아. 내 비혼주의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대답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될까 봐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지혁이 자신의 감정을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에게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래, 지혁이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은호에게 마음을 표현해볼까? 라고 박성재는 생각했습니다. 이상철은 정년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들의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지혁이 요즘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이상철은 김다정에게 지혁이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휴대폰을 자주 보고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표정도 예전과 달라진 것 같고라고 말했습니다. 김다정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혹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요? 지혁이가 그동안 결혼 안 한다고 고집부렸는데 드디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난 건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상철은 김다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지혁이도 이제 33인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너무 고집만 부렸잖아 라고 말하며 속으로는 이지혁이 어떤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조옥래와 김장수는 이런 젊은이들의 복잡한 감정을 지켜보며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옥래는 김장수에게 장수야, 우리 때는 참 단순했잖아.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중매로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까? 라고 말했어요. 김장수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야.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지. 우리 때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했지만 요즘은 자기가 직접 선택해야 하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닐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옥래는 그것도 그렇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데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김장수는 우리 손자들도 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특히 지혁이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마음 맞는 사람 만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수빈은 오빠 이지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궁금해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고 옷을 입고 향수도 뿌리고 다니는 이지환을 보며 오빠,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요즘 완전 달라졌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이지환은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몸단장을 좀 더 신경 쓰는 거야 라고 부정했지만 이수빈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이수빈은 오빠 거짓말하지 마. 나도 여자인데 모를 것 같아? 요즘 완전히 사랑에 빠진 남자 스타일이야. 누구야? 혹시 박영라 씨야? 라고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지환은 깜짝 놀라며 왜 갑자기 박영라 씨 얘기가 나와? 라고 반문했지만 이수빈은 역시 맞네. 오빠 표정 봐. 완전 들통났어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석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건으로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가슴이 라고 말하더니 그대로 쓰러졌는데 다행히 직원들이 빨리 발견해서 큰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증상입니다. 다행히 심근경색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무리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진단했어요. 박성재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크게 당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박성재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직 제가 회사 일을 다 배우지도 못했는데. 라고 말하며 박성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 일도 신경 써야 하고 아버지 병문안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성재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침대 곁에서 밤새 간병을 하며 자신의 안정된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만약 박진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과 박영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했어요. 고성희는 이런 자신의 생각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인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박영라는 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듣고 대학원 수업을 빼먹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평소에는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라고 박영라가 박진석의 손을 잡고 말했을 때 의식을 회복한 박진석은 영라야, 왔구나. 아빠는 괜찮아라고 약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지환이 자신을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며 박영라는 자신의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가 걱정에 떨고 있을 때 괜찮으실 거예요. 회장님은 강한 분이시니까 라고 말하며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지환 씨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지환 씨가 없었다면 전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박영라가 말했을 때 이지환의 마음도 크게 흔들렸어요. 이지환은 박영라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저도 박영라 씨가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듯한 기류가 흘렀어요. 하지만 곧 고성희가 나타나면서 두 사람은 서둘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편 지강호는 집을 나간 후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지강호는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 믿을 수 있지? 내가 진짜 충격적인 얘기 해줄게. 내가 지금까지 누나라고 불렀던 지은호가 사실은 입양아였다냐. 완전 바보 같지 않아?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지강호의 말에 놀라며 진짜야? 그런데 네가 왜 화를 내? 내 부모님이 좋은 일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지은호 누나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지강호는 좋은 일이라고? 너희는 몰라. 나는 그동안 내 것을 빼앗긴 기분이야. 부모님의 사랑도 관심도 다 은호한테 갔거든. 나는 항상 비교당하면서 살았어 라고 술주정을 부렸어요. 친구 중 한 명이 강호야,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 혈연관계가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지강호는 가족이라고? 가짜 가족이지. 나는 진짜 혈육인데 왜 항상 뒷전이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지강호를 달래려 했지만 술에 취한 지강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지강호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호야, 강호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정순이가 불안해하자 지은호는 괜찮을 거예요, 엄마. 강호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걱정이 되었어요. 밤늦게까지 지강호의 연락을 기다리던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 선배, 죄송한데 혹시 강호를 찾는 걸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지은호가 부탁했어요. 이지혁은 망설임 없이 물론이에요. 지금 나갈게요. 강호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도 연락해서 함께 지강호를 찾아 나섰어요. 성재야, 미안한데 은호 동생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 혼자 가기엔 찾을 곳이 너무 많아서라고 이지혁이 부탁하자 박성재는 당연하지. 은호 씨가 걱정하고 계시겠네. 빨리 가자라고 대답했어요. 박성재는 속으로 이것이 지은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찾던 중 한 술집에서 만취한 지강호를 발견했습니다. 지강호는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고 친구들이 옆에서 달래고 있었어요. 이지혁과 박성재가 나타나자 지강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야, 너희가 왜 여기에? 혹시 우리 누나? 아니, 지은호가 보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강호야, 은호 씨가 너무 걱정하고 계셔. 일단 집에 가자라고 말했지만 지강호는 집이라고? 그게 내 집이야. 진짜 가족도 아닌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집이라고? 라고 취중진담을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도 지은호 좋아하지? 모든 남자들이 지은호 좋아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당황하며 강호야,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일단 집에 가서 어머님께 안부라도 여쭤봐야지라고 말했지만 지강호는 왜 대답을 안 해? 너도 지은호한테 마음 있잖아. 다 티 나거들라고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강호의 말이 맞다면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인 이지혁도 지은호를 좋아하게 된 것일까요? 박성재는 강호야, 지금은 집에 가는 게 중요해. 은호 씨와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는지 알아? 가족이 걱정하는데 이렇게 술만 마시고 있으면 안 되지라고 말했습니다. 지강호는 박성재를 보며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지은호 좋아하잖아. 다들 지은호, 지은호. 왜 다들 지은호만 좋아하는 거야? 라고 투덜거렸어요. 지강호를 겨우 달래서 집에 데려다 준 후 이지혁은 지은호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호가 많이 취해서 말이 좀 거칠었어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강호도 마음속으로는 은호 씨를 누나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이지혁이 말했을 때 지은호는 고마워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필요 없었는데 지혁 선배 때문에 강호를 무사히 찾을 수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현관 앞에서 마주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눈에 고마움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다는 걸 느꼈고 지은호는 이지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감지했어요.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지강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정말로 은호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후배로서 친구로서 걱정하는 마음일까? 이지혁은 자신의 비혼주의와 지은호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어요. 내가 그동안 고집스럽게 결혼은 안 한다고 말해왔는데 정말로 은호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 라고 자문자답했습니다. 다음날 박진석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퇴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적절한 휴식이 필요해요. 회사 일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라고 당부했어요. 박성재는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회사 일의 일부를 자신이 더 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회사 일은 제가 더 많이 할게요. 아버지는 건강관리에만 집중하세요 라고 박성재가 말하자 박진석은 성재야, 아직 내가 혼자 다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을 텐데 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박성재는 아니에요. 이번 일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언젠가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워가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의젓한 모습을 보며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건강 문제로 불안해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박성재가 회사에서 더 큰 권한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계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박영라와 이지환의 미묘한 관계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병원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한 고성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박진석을 돌보느라 분주한 와중에도 고성희는 박영라를 따로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라야, 요즘 이지환 씨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해. 엄마가 보기에는 선을 넘는 것 같아라고 조언했어요. 박영라는 어머니의 말에 엄마, 이지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것 같고 다른 남자들처럼 제 배경이나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저라는 사람을 봐주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성희는 그래도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집 분위기도 어색해질 수 있고 라고 걱정을 표했어요. 하지만 박영라의 마음은 이미 이지환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이지환 씨의 진실한 마음이 좋아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박영라가 말하자 고성희는 영라야,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이 어떤지 몰라. 현실을 생각해봐라고 답답해했어요. 이수빈은 오빠 이지환이 박영라를 좋아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지혁에게 큰오빠 지환 오빠가 박영라 씨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고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그게 사실이라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신분 차이도 있고 지환이가 직원 신분이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이수빈은 왜? 박영라 씨 예쁘고 착한데 뭐가 문제야? 지환 오빠도 멋있고 성실하잖아. 요즘 시대에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지역은 문제는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고성희 씨나 박진석 사장님이 좋아하실까? 라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강호가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박성재의 회사에서 말이에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강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던 것인데 지강호는 술에서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박성재는 지강호를 회사에 불러서 강호야, 일은 어렵지 않아. 사무보조 업무니까 차근차근 배우면 돼. 그리고 은호 씨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지강호는 고마워요, 성재 형. 그런데 제가 은호 일로 민폐 끼친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괜찮아. 가족 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은호 씨를 도와주면 되는 거야 라고 격려했어요. 지강호는 박성재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지강호가 과연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정순이도 강호가 정말 일을 잘할까? 그 애가 원래 끈기가 없어서. 라며 불안해했어요. 지은호는 괜찮을 거예요, 엄마. 성재 씨가 잘 챙겨주실 거고 강호도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릴 거예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박성재는 지강호를 고용하면서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은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강호를 통해 지은호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지강호가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은호와 만날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지은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박성재는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드디어 박영라가 이지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안정되고 집안 분위기가 조금 차분해진 어느 저녁이었어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박영라는 이지환에게 이지환 씨, 저한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환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박영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지환 씨 저는 이지환 씨를 좋아해요. 단순히 고마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라고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고백을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박영라 씨, 저는 그저 직원일 뿐인데요. 그리고 저희 처지가 라고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화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갑자기 화실로 들어온 거예요. 고성희는 박영라와 이지환이 단둘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영라야, 무슨 일이야? 이지환 씨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 라고 고성희가 날카롭게 물었을 때 박영라는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내일 일정 얘기했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이지환 씨, 내일부터는 영라 화실일은 다른 직원이 담당하게 하겠습니다. 이지환 씨는 아버님 운전이나 다른 업무에 집중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지환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박영라에게 영라야, 솔직히 말해봐. 이지환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엄마 눈에는 너희 둘이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박영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 저는 이지환 씨가 정말 좋아요.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요. 진실하고 따뜻하고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라의 고백을 듣고 크게 당황했어요. 영라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현실을 생각해봐. 이지환 씨는 우리 집 직원이고 너는 이 집 딸이야. 이런 관계는 절대 안 돼.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영라는 엄마 그런 게 중요한가요? 저는 이지환 씨의 진실한 마음이 좋아요. 돈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라고 반박했어요. 고성희는 박영라의 말에 영라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현실이야. 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생활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설득하려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지환은 자신의 처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박영라를 좋아해도 현실적으로 이 사랑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이지환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박영라 씨를 정말 좋아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라고 자문했습니다. 한편 지강호는 박성재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여러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회사라는 조직에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재 형, 일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동안 누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라고 지강호가 말했어요. 박성재는 지강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강호야, 내가 이렇게 생각해주니까 은호 씨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가족이란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지강호는 형 말이 맞아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어요. 정순이도 강호가 달라지는 것 같아. 일을 하니까 생각도 많이 바뀌나 봐라고 기뻐했습니다. 지은호는 다행이에요. 강호가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며 박성재에게 더욱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박성재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지은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은호 씨, 강호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적응을 잘하네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늘려갔어요. 지은호는 정말 고마워요, 성재 씨. 성재 씨가 아니었다면 강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와 지은호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묘한 질투심을 느꼈어요.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성재는 내 친구고 은호는 내가 거절한 사람인데 라고 자문하면서도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이런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알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이지혁은 우연히 지은호와 둘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은호가 카페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침 이지혁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혁 선배 안녕하세요 라고 지은호가 반갑게 인사하자 이지혁도 안녕하세요. 일 끝나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되었어요. 지은호는 요즘 강호가 성재씨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고 이지혁은 다행이네요. 강호도 이제 철이 드나 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 둘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와 함께 걸으며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내가 은호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미 지은호의 고백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가 먼저 거절해놓고 이제 와서 좋아한다고 하면 은호가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걱정했습니다. 지은호도 이지혁과 함께 걸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고백을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이지혁을 좋아하고 있었고 이지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지혁 선배도 저에 대해 마음이 바뀐 걸까?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은호 쪽으로 돌진해 온 거예요. 이지혁은 반사적으로 지은호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보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하는 듯한 자세로 잠시 멈춰 섰고 서로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보며 물었을 때 지은호는 이지혁의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서 쉽게 떨어지지 못했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전기 같은 감정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나는 은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도 이지혁의 눈빛에서 사랑을 확인했어요. 지혁 선배도 저를 좋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이지혁은 자신이 먼저 거절했다는 부담감 때문에 지은호는 또다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말이에요. 결국 두 사람은 어색하게 그럼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하며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를 더욱 의식하게 되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자주 안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의 관심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이지혁과 지은호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지혁이 정말로 은호 씨를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서둘러 지은호에게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은호 씨 시간 되실 때 저와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강호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서요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지환과 박영라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고성희가 두 사람의 만남을 제안하면서 박영라는 더욱 답답해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지환 씨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걸까? 이지환 씨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박영라는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이지환은 고성희의 견제를 받으면서 박영라와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영라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어요. 박영라 씨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라고 고민했습니다. 이수빈은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지켜보며 오빠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었어요. 큰오빠는 은호 언니 좋아하면서 왜 솔직하게 말 안 해? 그리고 지환 오빠는 박영라 씨 때문에 왜 그렇게 고민해? 사랑은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젊은이들의 복잡한 연애 문제를 보며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참 복잡하게 살아라고 조옥래가 말하자 김장수는 그래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이 지역의 변화를 더욱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지역이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 분명히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것 같아라고 김다정이 말하자 이상철은 그럼 빨리 데려와서 소개나 시켜줬으면 좋겠어. 우리 지역이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카페에서 일하던 지은호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자 정순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었다고 진단받았어요.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은호는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크게 걱정했어요. 엄마가 강호 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며 자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지혁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와 지은호를 위로해 주었어요. 은호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이지혁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자신이 힘들 때마다 이지혁이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지혁 역시 지은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어요. 박성재와 지강호도 정순이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지강호는 어머니를 보며 엄마 제가 말씀 안 들어서 스트레스 받으신 거죠? 정말 죄송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정순이는 강호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고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물들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시청자들은 더욱 궁금해하게 될 것 같았어요. 이지혁과 지은호의 사랑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박영라와 이지환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박성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